자, 그러면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델리 테스트. 자, 사장님. 속도 얼마 안 걸리는데. 뭐 해야 돼?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하면요. 근데 네가 분명히 써놨는데. 와대거든. 그러면 그래서는 완전 그걸로 풀 수 있는 거다. 왜 얘 뒤엔 불안이고 얘 뒤엔 완인지 알아요? 내가 완승리로 설명을 뭘 아예 안 되셨어요. 이거는 잘 풀었는데. 자, 그다음에 너 주려고? 아니 뭐야? 채점한 거냐? 색깔 펜으로 해. 이씨. 헷갈리잖아. 다시 봐. 색깔 펜 뭐라고? 안 갖고 왔다고? 왜 어머니가 안 사주셔? 어? 오케이. 오늘 문제가 너무 쉬웠지? 아니야? 쉽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자. 오케이. 잘했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택형 문제는 원래 잘 안 내는데 여러분의 좀 자존감을 위해서 네, 여러분이 좀 그래도 점수가 좀 잘 나오고 잘 맞추는 뭔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맛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형 문제로서도 한번 출제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트리플 크라운은 안 나왔네. 아니네? 나왔네? 현빈이 트리플 근데 아니구나. 맞네? 트리플 크라운 나왔네. 트리플 크라운 나오면요. 트리플 크라운이 뭔지 모를까봐 말씀드릴게요. 단어 100점, 숙제 A, 데일리 테스트 A.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트리플 크라운 나오면요. 제가 이따가 네가 원하는 거 디프티콘 하나 보내줄게요. 얼마까지? 눈치껏? 눈치껏? 만약에 그 눈치 실패하면은 숙제 2배 보내줄 거예요. 전원 다. 눈치 잘 채라. 눈치껏?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어떤 반에서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거 트리플 크라운 했다고 BBQ 치킨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스크 벗고 미쳤어? 이랬어. 무슨 이거 받았다고 무슨 BBQ 치킨을 먹어. 자, 아무튼간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어디갔냐?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가 그래도 의외로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요 1번 부분 뭐 어렵진 않은데 1번 부분, 그 다음에 3번 부분, 그 다음에 4번 부분 요 세 개가 해석을 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여러분이 다 무난하게 해석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help의 목적어로서 지금 이제 나왔는데 then이라는 형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math가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 댄이 가리키는 거는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당연히 학생들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쓴다. 문제 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단서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까지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PP형이 될 수도 있다. 뒤에 fun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awarded, and로 묶여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병렬 구조 문제가 되는 건데 award 뒤에 일단은 a free lunch라는 목적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과거형 동사랑 짝이다 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누구랑 짝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조를 보면 once he filled the fishbowl with marbles 그 다음에 asked the students 여기서 asked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일단 콤마 찍고요. ask the students to 하고 나왔으니까 ask 목적어 투부정사 즉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ask는 pp가 아니라 과거형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목적어가 없다면 pp겠죠. 됐어? 그럼 얘가 과거형 동사인데 앞에 콤마가 나왔는데 과거형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field라는 과거형 동사 있죠? 그럼 얘네 둘이 일단 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A, B, and C 뭐 이런 구조의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to guess how many marbles there were and 나왔네요. 그 다음에 awarded 나온 거죠. 그럼 지금 딱 요 구조죠. 요 구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럼 once가 접속사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filled, asked, 그 다음에 awarded 요 세 개가 A, B, and C 구조로서 병렬로 돼 있다. 사실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병렬 구조 문제였습니다. 4번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앞에 여기부터 보셔야 되는데 guess가 나왔고 guess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ow로 시작하니까 간접 의문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how가 지금 many를 꾸며주고 있고 many가 소다 캔즈를 꾸며주고 있어요. 됐어? 근데 뒤에 보면은 지금 더 명사가 나와 있죠. 더 명사. 그럼 잘 봐봐. 소다 캔즈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더 백이라는 또 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만약 소다 캔즈가 주어라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왔죠. 그럼 일단 얘는 주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목적어 또는 보어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사는 주목보 중에 하나니까. 됐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the back of a pickup truck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얘가 주어라는 소리겠네요. 됐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다 캔즈는 목적어가 되겠네? 됐니? 그럼 여기가 목적어가 되려면 목적어를 받는 동사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was held라고 나왔단 말이야.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써 안 써? 안 쓰죠. 그러니까 was held라고 써버리면은 얘가 오류가 생기는 거야. 목적어를 못 받아버리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거꾸로 능동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로 바꿔줬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그때 예전에 어떤 학생이 무슨 이 덩어리가 얘를 뭐 수식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이제 동사여서 무슨 뭐 얘가 얘를 수식한다 뭐 이러는데 일단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왜 오류가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간접 의문문에 주어 동사가 안 나온다라는 게 오류입니다. 주어는 얘를 주어라고 친다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덩어리가 수식어라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오류가 생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오류가 생기냐? 지금 주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간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완전하잖아. 수동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면은 저 most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most라는 녀석이 있고 더 most라는 녀석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최상급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이니까 가장 많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most를 쓰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표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most를 쓰는 경우는 이제 most 뒤에 이제 복수명사를 쓰는 경우나 아니면은 most of를 써서 부분 표현 of 명사를 쓰거나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여기서는 부분 표현의 of의 명사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5번은 문제될 게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택형 어법인데요. 선택형 어법의 최대 장점은 문제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내가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is와 are를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스위치 문제겠죠. 주어만 잘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주어를 봤을 때 the average life 얘가 주어겠지 뭐. 그래서 전치사에
명사. 여기 straight tree까지. 그 다음에 PP형이 수식하고요. PP 뒤에 목적 없고요. 저는 concrete and asphalt 여기까지 한 덩어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동사 단수형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needing과 needed.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need라는 녀석이 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봤잖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투부정사라는 목적어로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eed 같은 경우에 이제 능수동 부분은요 사실 해석이 제일 나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요 놈을 수식하겠죠. The water and nutrients를요. 그러면은 이 need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우리말로 했을 때 나는 물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잘 봐봐. 나는 물이 필요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주어는 은는이가 붙이고 목적어는 을을 붙인다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 그렇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의 물이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인데 은는이가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need를 필요하다 말고요.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필요로 하다 해석할 때 require, need 이런 거. 그래서 얘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물과 영향이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이 조금 어색하죠. 만약에 이거를 대입해서 needing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 물과 영양분은요 생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말로 더 맞지. 얘를 필요로 이 생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한국말로서는 그 영어식 표현으로서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need나 require 나오면요. 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이 물이가 뭐예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물을 필요로 하는 거야. 물을 필요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PP형이 need를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ere랑 what을 비교하는 거니까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은 where와 what 근데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where which를 비교하거나 what that을 비교하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where랑 what을 비교할 때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를 비교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얘보다는 아마 의문사를 비교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앞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 바로 앞을 보면 to measure라는 녀석이 나왔어. 그럼 measure에 뭐가 필요하냐?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 그렇죠? 뭐뭐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결국에 이 덩어리는 명사절이어야 되고 명사절의 대표 중 하나가 바로 간접 의문문안이야. 그렇지?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오는 거. 그럼 결국에 어떤 의문사를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where는 부사잖아요. what은 명사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부사는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즉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는 whe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도 whatever랑 whether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자,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하는 완수불명 개념 있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whatever는 이름이 복합 관계대명사예요. 복합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에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복합 관계대명사네. 그래서 그럼 whatever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불완전이 나와야 돼. whether는 접속사잖아. 그럼 완전이 나와야겠죠.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거야. 그럼 뒷문장을 봤을 때 you, wear, 그 다음에 put on jeans or like to recite 여기까지겠네요. poetry 전치사의 명사 뭐 이렇게 어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whether 접속사 쓰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B번 또 스위치 문제죠.
who, we, build, we, are, is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여기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비동사 나왔는데 또 비동사가 나와.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되먹은 거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근데 이제 구조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자, who, we, believe, 그 다음에 we, ar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여기 주어, 동사, 대생략이죠.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 그럼 목적어, 대절의 주어, 대절의 동사. 얘가 대절의 보어예요.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덩어리가 뭐야? 주어야, 주어. 어쨌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은 단수 취급이 기본이죠. 그래서 is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C를 보면은 grounded와 grounding 나왔는데 사실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네, PP형 이렇게 풀면 돼요. 정말 쉽죠?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물론 이제 해석으로 풀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요 그냥 뒤에 목적어 유무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걸로 풀고요 그리고 검토할 때 해석하면 돼요. 검토할 때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교재 관련된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어법 교재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법을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계획의 기틀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일단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지금 제가 작업 중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내가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우리 그 두께는 한 트렁크 4.0 교재 있죠? 우리 쓰는 거. 그 트렁크 교재 분량 정도로 일단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선생님들과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알바 같이 들어가는 선생과 이제 회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한 게 우리 내신 대비처럼 교재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애들이 만약에 2학년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시반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럼 걔들한테는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맞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갖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트렁크 교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쨌든 간 얘는 독해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독해가 중심이고 그리고 사실 얘는 어찌 보면은 정시 쪽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교재란 말이에요. 왜냐면 뭐 서술형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교재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와 이제 구조에 좀 더 가까운 이런 교재라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이제 브랜치 교재. 이 브랜치 교재 같은 경우는요, 얘도 당연히 이제 독해 교재이긴 한데, 얘랑 좀 다른 색깔로 가야죠. 똑같은 걸로 하면은 똑같은 수업 2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해를 하되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자. 어법도 다루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좀 다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술형도 좀 다뤄보고, 그리고 구조 독해를 좀 다루자. 이걸 일단 기준으로 잡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은 얘를 잡을 거예요. 메인은요. 구조 독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트렁크 교재 보면은 그 중심 내용 파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빈칸에 한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문제 풀기 위한 그런 이제 빈칸이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약이죠. 그냥 요약 형태로 돼 있는데 요약 형태가 아니라 글 전체 구조, 그러니까 통념 부분의 빈칸, 뭐 예를 들어 뭐 주제 부분, 반박 부분의 빈칸, 부연 설명 1번에 또 빈칸, 부연 설명 2번에 또 빈칸. 그래서 전체 글의 구조를 이제 좀 그렇게 도식화를 좀 해서 여러분 이제 내신 대비할 때도 이게 항상 이렇게 도식화해서 선생님이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식화를 한 버전을 좀 빈칸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거는 내신과 수능에서 둘 다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조 독해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요약문까지도 영작과 영작을 한번 좀 넣어보려고 해요. 영작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단순히 이제 요약문을 영작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조건을 제가 줄 거예요. 단어를 주고 뭐 중복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어영 변화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 이거를 일단 제가 다 만들 겁니다. 요약문을요. 전부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조독해가 끝나고 나면은 그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이 영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페이지는 제가 지금 그렇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해놨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냐면 이제 이 변형 문제를 좀 넣을 생각입니다. 변형 문제. 그래서 이 변형 문제는 제가 한 지문당 한 4개 정도를 넣을 생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법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뭐 대입학 하나, 뭐 요약형 서술형 하나, 그리고 뭐 빈칸 하나, 뭐 대충, 뭐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순서 문제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결국에는 이제 얘는 이 둘 다 결국 두 가지 수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자예요. 목적은 이건데 좀 더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좀 더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냥 요 정도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정시를 준비하든 수시를 준비하든 둘 다 당연히 도움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정시를 대비하든 수시를 대비하든 이제 양쪽에서 이제 모두가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좀 구성하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지문 정도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지문은 이제 가장 어려운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가장 어려운 것 위주로만 뽑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영독이 제일 어렵거든요. EBS 페이지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EBS 이제 영독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능 문제 기출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뭐 경찰대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왜?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문을 좀 뽑아서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 안 쫄아도 돼. 별거 없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30지문 정도를 해야 되는데 몇 지문 했냐면요. 한 지문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일단은 저거를 구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거? 안 붙어. 지우개 좀 가져야겠네. 아무튼간 저거를 구상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제 구상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는 이제 지문 읽으면서 이제 이 지문 괜찮네 쓰고 이 지문 별로네 버리고 이 지문 별로네 버리고 이제 이거 검수 작업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틀에 맞춰서 이제 넣고 이제 도식화하고 요약문 하고 변형 문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서 제가 일단 목표는 설 전에 다 만드는 걸 좀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요. 네, 좀 빡빡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 스무스하게 요 교재 끝나고 스무스하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볼게요. 알겠죠? 네, 어제도 새벽 3시인가 들어갔는데 네, 그 교재 작업을 해야 돼갖고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새벽 2, 3시에 들어가면서 교재 만들고 있는데 건방지게 숙제도 똑바로 안 해요? 죽여버려. 응? 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다음 할 차례가 어디였나요? 지난번에 태 부분 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 시제 또 아마 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정법 파트도 아마 가볍게 했던 것 같고 그럼 146조 또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146도 했었나? 146부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46, 148, 그 다음에 150 쪽은 몇 개 설명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할 게 없네요. 오늘 뭐 진도 나갈 거 딱히 없겠는데요. 그러면요 진도 나가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나 시간 제고 좀 풀어보면 되겠네요. 네. 틀리면은 어떻게 할까? 숙제를 더 주면 되나? 어쨌든간 한번 해보죠. 자 146쪽 보자. 자 보겠습니다. 당위성을 내포한 대처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사실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한 거라서 아마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용이 약간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는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용어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시리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 당위성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를 말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당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있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시리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should죠, should. should.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must, should 얘네가 대표적이잖아. 근데 이제 must는 우리가 강제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뒤져. 이게 must고요. should는 기왕이면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회화적으로 봤을 때는요, should가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해야 한다로 많이 좀 배우잖아요, should를요. 근데 회화적으로 따지면은 should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뜻에 사실 가까워요. 우리가 보통 그거는 had better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had better가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의미가 맞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막 태영이가 몸이 안 좋아. 야, 너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 그때 우리가 I think you had better go to see a doctor 이렇게 안 해요. I think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한다고. should를 써요, should를. 왜냐면 had better는 갈구는 표현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내 말투야, 내 말투. 다음부터는 숙제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had better 느낌이야. 됐어? 그러니까 약간 윗사람이 아랫사람 갈구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should가 좀 더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심지어 should라는 표현은요,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약간 will의 느낌도 있고 또는 may의 느낌도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인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should의 뜻은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그 표현은 당위성,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 의미에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현과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들이죠. 주장하다, 그 다음에 뭐 명령하다, 그 다음에 뭐 요구하다, 충고하다, 제한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필기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책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어를 써보자면, 일단 주장하다의 가장 대표 insist죠. 하나씩만 쓸게요. 명령 order, 그 다음에 요구하다 ask로 쓸게요. 뭐 demand도 있고,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se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다의 대표는 suggest죠. suggest 말고 recommend 있죠. 추천하다도 제안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recommend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다는 건데요. 대신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겠죠. 대절 이하에 주어에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게 바로 요 사항의 특징이죠. 즉, 요 단어 뜻들이 should랑 잘 어울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입해보면 돼요.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말과 요 뜻이 잘 어울리는 거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should를 쓰는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특징이 뭡니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낼 때 뭘 가지고 내냐면 요 부분에 밑줄 쳐갖고 테스트를 내는 거죠.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를 쓸래?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은 뭐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동사의 S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험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insist, order, ask, advise, suggest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should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 suggest 볼게. 이 suggest가 제안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를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암시나 보여주다라는 뜻은 제안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암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나오면 should를 쓰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 게 아니니까. 즉, suggest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안하다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ask도 물어보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다라는 뜻이 나오면은 이 should를 안 쓴다는 거야. 다시 한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뜻이 중요한 거라고. 이 뜻이. 알겠죠? 이러한 뜻이 나오면 should랑 잘 어울린다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뜻이어도 should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설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문법책에서. 문법책에 뭐라 하는지 볼까요? 146쪽에 거기 이제 그 보라색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분홍색 부분. 거기 보시면 맨 아래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단,
대절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직설법 시제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좀 바꿔줄 테니까 니네가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당위성이 내포되지 않으면이라고 나왔죠. 당위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거기다가 밑줄을 쳐놔. 당위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이렇게 밑줄 쳐놓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과 안 어울리면 이런 뜻이야. 됐어? 이거야 이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과 안 어울린다면 그럼 밑줄 앞에까지 더 쳐야겠네. 미안하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여기도 포함해야겠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과 안 어울리면 이 뜻이에요. 됐어? 그럼 뒤에 직설법 시제라고 나왔죠. 직설법 시제. 직설법 시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원래 시제 수 인칭에 맞게 이 말이에요. 됐어요? 원래 수와 시제와 인칭에 맞춰서 쓴다 이 말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이 여기가 예를 들어 과거형으로 나왔어. insisted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가 should로 해석해 보니까 안 어울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앞이 과거니까 과거 시제에 맞춰서 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직설법 시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는 현재 시제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 얘가 3인칭 단수형이야. 그럼 이제 동사에 s 붙여서 쓰라고. should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과 안 어울리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안 어울린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해야 한다를 넣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빼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달하는 경우.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결국에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야. 팩트를. 됐어요? 팩트를 전달한다는 건 또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그 과학적 사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should를 집어넣어봐.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하잖아. 돌아야 하긴 뭘 돌아야 돼. 돈다고 주장한다. 이게 더 적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사실 정보잖아요. 사실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should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hould랑 안 어울리죠. 그럼 어떻게 쓴다고? 그냥 원래 시제수 인칭에 맞게 쓰라고.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요 어법은요. 조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좀 한물 갔어요.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왠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어법사항 자체가. 왜냐면은 결국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여기로 문제 낸다 했잖아요. 여기로 문제 이걸로 낸다고 했잖아.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은 다른 형태 쓸래? 이걸로 낸다 했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풀려면 사실 해석해봐야 되거든요. 해석해봐야 돼. 얘네 나왔으니까 무조건 동사원형?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해석을 해봤을 때 해야 한다가 어울리면 동사원형이고 해야 한다가 안 어울리면 다른 형태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으로 푸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내기 좋은 거거든요. 해석이 결합된 문법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학교 너네가 이제 2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 만약에 요 관련된 게 나온다면은 출제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8쪽에 조동사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나? 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그냥 써야겠다. 조동사는요,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조동사의 의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조동사의 의미. 우리가 흔히 조동사는 현재형이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잖아.
근데 조동사의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추측성. 근데 조동사의 과거는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추측과 가정은 다르죠. 추측이라는 건 그랬을걸? 이런 의미죠. 그렇죠? 아마 그럴걸? 이런 의미. 이게 추측이죠. 가정은 어떤 걸 한다면 이럴 거야. 아마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가정이라는 거는 없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없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게 가정인 거고, 추측이라는 거는 했을 수도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야, 걔 밥 먹었대? 아마 먹었을걸? 이런 건 추측이죠. 추측. 그렇죠?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라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걸 상상하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학생이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저는 여러분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조동사의 have pp를 쓰면은 과거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한 친구가 옛날에 그런 걸 물어봤어. 선생님, can not have pp는 결국 can not을 과거처럼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couldn't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can not은 현재형이고 can의 과거형이 could니까. 됐어? 근데 이 덩어리가 과거를 뜻한다며. 근데 could도 can의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제가 이 둘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다르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조동사는요. 특히 조동사의 과거형 있죠. 우리가 흔히 우쿠슈마라고 부르는 애들. 거기서 대표되는 거 should를 한번 볼게요. should. should는 과거 형태죠. 현재형이 뭐야? shall이잖아. shall. 그치? 근데 우리가 should를 그러면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요? 아니잖아. 현재 시제에서도 우리가 should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would나 could도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 아니에요. 현재 시제에서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Would you like some drink? 이런 거 있잖아. Would you like? would 아니야? would? 근데 과거가 아니잖아. 뭐뭐 하고 싶니? 현재 시제죠. 됐어요?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건 여러분 현재 시제다 과거 시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 이 can과 could를 정말 지역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추측성의 의미고 조동사의 과거는 가정적 의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should라는 녀석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should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흔히 shall의 과거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should는 여기에서도 쓰고 여기에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hould라는 애가 만약에 현재로 썼으면 추측성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로 한다면 가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should라는 애는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배웠던 조동사의 have, pp가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배웠잖아요. 그럼 이 과거를 의미한다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 추측을 말하는 거야. 추측의 의미야. 그러니까 과거의 추측을 말하는 거야. 과거의 추측의 의미라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조동사를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리면 추측성의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의미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추측성을 과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have pp를 붙이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조동사의 have pp랑 그냥 조동사의 과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됐나요? 우리가 흔히 may의 과거형을 might라고 쓰죠. 그렇죠? 근데 사실 may와 might가 현재 과거 관계가 아니에요. may도 현재 시제에서 쓰고 might도 현재 시제에서 쓰거든요. 쓰거든? 주려고 그래? 사례금 좀 줄게. 왜 눈을 피하냐? 자, 봐봐. 그러니까 얘도 현재 시제 쓰이고 얘도 현재 시제 쓰이거든.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현재 시제면 추측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고 뭐뭐일지도 모른다야. 근데 이제 이 추측성의 퍼센테이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might는요 10% 미만이야. 거의 확신이 거의 없는 거야.
얘는 얘보다 좀 더 높아. A는 마이2보다 좀 더 높아. 한 20-30%? 이 정도의 추측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건우랑 도영이를 비교하면은 사실 둘이 거의 자강두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건우를 한 10% 정도는 더 믿어요, 도영이보다. 그러면은 이제 도영이는 건우는 숙제를 했을 거야. 이러면은 그럼 이제 갔다 와. 그럼 건우는 숙제를 했을 거야. 그럼 이제 메일을 쓰는 거고 도영이가 숙제를 했을 거야. 그럼 마이트를 쓰는 거예요. 확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긴 입으로 하니까 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코로나는 아니겠죠. 자, 아니 기침을 이렇게 쓰면 코로나인데 입으로 했으니까 입으로나네요. 입으로나 코로나가 아니라. 뭘 생각스럽게 사람들 보는 것도 아니고 안 웃어? 자, 아무튼가 그래서 이제 조동사 FPP의 의미가 지금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아래에 4개가 나와 있잖아. must have pp, may, might have pp. 여기서 may, might have pp라고 쓴 것도 추측성의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현재 시제로 본 거고요.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 나와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전부 다 추측의 과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측의 과거. 알겠죠? 추측의 과거예요.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표에 보시면 사실 나와 있는데요. 조동사의 동사원형을 쓰면은 현재의 가능성이나 추측이고 조동사의 FPP는 과거의 가능성 추측이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정.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됐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얘들아. 봐봐. 지금 조동사의 현재는 추측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현재의 추측이잖아. 현재의 추측. 그럼 조동사의 have pp는 추측이죠. 과거에. 됐어? 그럼 조동사의 과거는 현재의 가정이거든. 현재의 가정. 조동사의 조동사의 과거로 쓸게요. 조동사의 과거에 그럼 have pp는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인데 과거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법 배울 때 생각해봐. 가정법 과거 어떻게 쓰는데?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쓰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 무슨 시제라 했어? 현재 시제라 했잖아. 현재 시제. 됐어?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과거형이 무조건 과거 시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동사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쓸 때 어떻게 하는데?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하고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조동사 현재형과 조동사 과거형은요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알겠어? 같은 현재 시제고 의미가 다른 거야. 의미가 다른.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사는 이제 보통 이제 의미 구분을 할 때요. 사실 이거는 해석적인 부분에 좀 더 가까운 거지 어법적인 부분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래 나와 있는 표 4개 있죠? must have pp, may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 요거 있잖아. 요거 그냥 해석만 할 줄 알아도 돼. 사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몰라도 독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0쪽 볼게요. 150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1번이죠. 1번. 그쵸? 케이스 1의 1번. cannot help ing. 뭐 사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도 있죠. 사실은요. cannot help but.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건데 저는 이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약간 내신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요. 내신 버전. 일단 책에 지금 원래 4가지 표현인데 지금 3가지만 써 있으니까 하나만 좀 추가해 주세요. 지금 일단 기본형 이거죠. cannot help ing. 일단 기본형을 가지고 먼저 설명해 줄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형을 좀 먼저 설명해주면 이 help가 얘들아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avoid거든요. help가 avoid요. avoid. help에 avoid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avoid는 원래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온 거야.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죠. 그렇죠? 그럼 하는 걸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뭐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헬프 뒤에 왜 ing가 오고 헬프는 돕다는데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헷갈렸을 수 있잖아요. 헬프가 어보이드의 뜻이어서 그래요. 됐어? 뭐뭐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됐어?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건우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밖에 없죠. 똑같은 말이죠. 잘 봐. 아무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제 but을 이용한 버전이 있죠. 그래서 cannot help의 but을 쓴 버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책이 없거든요. cannot help but도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 help를 빼버린 녀석 그냥 cannot but도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 나와있죠. 얘가 이제 저는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학생들한테 혼동을 좀 줄 수 있다. 예전에는 이걸 어법 문제로 많이 냈거든요. 왜냐면 이걸 잘 못 외워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어떤 형태가 오게 하면서 헷갈리게끔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저라면은 내가 만약 고등학교 선생이다. 그럼 나라면요 이걸 이용해서 영작으로 낼 거예요. 나라면 영작으로 낼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인상 쓸 일이야? 나 고등학교 선생 아니잖아. 걱정하지. 그 정도로 인상 쓸 일은 아니잖아. 왜 영작으로 하기가 좋냐면요. 잘 봐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 이 뜻 자체가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이 뭐랑 잘 어울리냐면요. inevitably라는 표현과 되게 잘 어울려요. inevitably. 무슨 뜻이에요? 불가피하게잖아요.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라는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게 뭔데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군대 가는 거잖아, 건우야. 그지?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 가는 게 불가피하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의미가 비슷하다고. 의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근데 본문에서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inevitably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 표현이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주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그럼 나라면 무조건 이걸로 영장 낼 거예요. 주제 영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있어.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inevitably나 inevitably가 나왔을 때 내용일치로 내도 돼요. 심지어 내용일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건우만 너무 했으니까 이제 도영이가 한번 할게요. 도영이는 불가피하게 해병대로 입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예를 들어 외부 지문에서. 그러면 이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할 때 이 표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면 돼요? 도영이는 해병대를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럼 요 뜻과 요 뜻이 연계가 돼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법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즘에 어법으로는 잘 안 내고요. 어떻게 낼 수 있냐? 지금처럼 이러한 표현과 유사 표현이잖아요. 이 유사 표현과 연계해서 보기문에 집어넣는 거야.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에 주제로 나왔다면 영작으로 연계해서 출제를 하기도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뭘로 낼지 모르거든. 시험에서.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출제하기가 좋거든. 변형해서 출제하기.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but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제외하고. except랑 같은 뜻이야.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투부정사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can 시리즈에서 1번 되게 중요했고요. 2번에 나와 있는 cannot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로 두 줄 내려가면 CF로 cannot enough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cannot enough와 cannot to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to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여기다 그냥 대충 쓸게요. cannot to나 cannot enough나 같은 뜻이거든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to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동사 꾸며준다면 그냥 뒤에다가 쓰면 돼요. 만약에 얘네가 부사잖아 둘 다. 부사니까 부사가 동사를 꾸며준다면 얘나 위치가 똑같아요. 그냥 맨 뒤에다 갖다 붙이면 돼.
근데 만약에 to가 형용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주면은 앞에서 뒤로 꾸며주겠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enough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잖아.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때. 그렇죠?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차이예요. 이 정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cannot A and B, A와 B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아래 나와 있는 건 속담 표현이에요. You canno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이건데요. 너는 케이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먹는 걸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건데요.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동시에 할 수 없다. 동시에란 말 그냥 몰라도 돼요. A도 못하고 B도 못한다. 그냥 이러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 cannot to나 cannot enough는요. 이게 어떤 교과서였죠? 그 고의 교과서에 이게 비상 거였나? 아직 까먹었다. 죄송해요. 제가 한 3년 전에 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교과서 중에서 무슨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대화고에서 쓰던 이제 교과서였는데 거기에서 이 대화고에서 예전에 얘 갖다가 시험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본문에는 cannot to로 나왔는데 이걸 cannot enough로 바꿔서 이제 영작하는 이런 문제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두는 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cannot have ing 이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may wear, may as wear 나왔죠? 얘네들은요 그냥 단어 외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둘 다 뒤에 동사원형 씁니다. may wear 동사원형, may as wear 동사원형이에요. 그냥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법으로 나올 건 없어요. 어법으로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뜻을 외워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진도는 다 끝났고 30분 가량 남았는데 시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난이도는 일단 지구가 제일 좋고 그다음 생명, 그다음에 물리, 그다음 화학. 화학에서 다 털린다는데? 했지. 나 문화생인데. 근데 선배들한테도 물어봤단 말이야. 거짓말 선배들한테.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화학 많이 해요. 물리는 솔직히 하면은 할 수 있는데 화학에서밖에 안 돼. 물리가 하면 할 수 있어? 그 선배들이 그랬어. 역시 거짓말이야. 선배들과 자존감이 좀 다른 것 같아. 인간에서 다 나오잖아. 과학 막 엘리트 다 나오지. 이번에는 자존감이 좀 많아. 그렇게 안 해봐. 뭐지? 그 4등까지 들어갔다 그랬어. 4등까지 신청했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뭘 듣는지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들어. 발을 많이 걸 정말 학생이야.
그 질문 내가 한 줄 알았지. 비 오는 건데 창문에 강제로 열어놓는 진짜? 제대판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저 유추에 대해서 뭐라지? 좋은 시스템이 비 어떻게 열리는 거지? 나 FP? 근데 내 아이언이 맞아. 반반이에요? 완전 아닐 수도 있어. 그 약발신 이름 소리? 아니야. 얼굴은 보고 재밌겠다. 한번 다니지. 준비한 야, 혼자는 영원 있다. 혼자. 진짜 탈출은. 어제 단문 난 그거 나오거든. 고치기 생성풀 보여준 영혼밖에 없어. 머리가 시족한 뭘 다르게 귀여운데. 다 친한 애들. 제일 친한 애들. 요즘 되게 롤레이블 애들 많이 돌리는 거 아니야? 아, 설레 용돈 다 틀린. 우리 언제 등교하죠? 뭐라고? 우리 언제 등교하죠? 2월 8일. 2월 8일. 저 누구냐? 우리 반에 그 남자 있으면 반통이 물어보는데? 지민은? 지민인 것 같은데. 걔 개인 물어보는데? 그니까. 이게 안 걔 나한테 개인 토론 맨날 물어. 반톡 한번 동시에 나한테 개인 토론. 맨날 물어. 나 되게 믿음직해서 한 5월이고. 1월이? 어쩌라고. 일주일 걸려. 백화점. 이어서 어떡해? 아 똑같이 했던 대박이. 당연히 같은 거야. 근데 너 윤사 정시야. 근데 똑같은 안 없겠다. 아니 이거 같은 직업이 있나? 내가 아는 애한명 있어. 떨어짐이어가지고 붙은도 안 되겠지. 이거는 빡 하늘 보고 아니 다 받치면 되잖아. 그리고 난 동아시아에서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나 발상 갑자기. 갑자기 동아시아 선택도 아니야 반반이야. 진짜 너무 재미없어. 사생제 진짜 개만 그니까. 우라생도 같아. 그니까. 자신 있나? 저거씨. 또 많았어. 아, 답답하게 뭐 터질 것 같아서 안 해. 나 지금 하고 있거든. 뭐요? 그냥 안 하고 싶어. 윤사도 아, 윤사. 겐시 윤사 왜 했지? 생명할 거야. 아, 나 화가 진짜 개 그지 같아. 이게 도대체 누가 때린 건지 모르겠어. 경찰이 때린 거? 진짜 진심으로 물까지 쌓였으면 좋겠어. 나 그거 해보고 싶어. 누가 때린 나 거야? 이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어떻게 하는 진짜 못 나가. 밖에 못 나가. 밖에 나갈 거야. 걸을 수 있잖아. 이러고. 떡볶이 먹고 싶어.
어우. 방금 전에 졸업생이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5, 6등급 받았던 친구였는데 인서울에 성공해서 찾아와갖고 지금 방금 전에 인사하고 왔어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응? 정시예요. 네, 정시로. 수시로는 아니다. 수시로. 정시면 지금 합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고2 때 한 5등급 잘 나와야 4등급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고3 때 좀 이제 잘 한 것 같아요. 고3 때 좀 열심히 했고 아마 교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저도 안 물어봤는데 학종은 학종인가 모르겠어요. 그 전형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걔가 이제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과 쪽을 가고 싶다고 했어갖고 그래서 이제 신학과를 갔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쪽을 해갖고 그래서 아마 학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종이면은 이제 사실 성적이 좀 낮아도 어느 정도 이제 세특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네, 잘 됐지. 깜짝 놀랐네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친구가 찾아와갖고 막 자기 인서울 막 됐다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와갖고 또 뿌듯하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떻게든 다 가더라고. 어떻게든 다 가더라고. 오히려 이제 그 고2 때까지만 해도 이제 평이 되게 좋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사례를 하나 말해주면 가자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다 끝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생기부랑 이제 성적표를 다 들고 이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학원에. 그래서 이제 그때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갖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일단 이게 이제 고3 때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고3 때 이 성적이 이어진다면 일단 동국대 안정권이고 영어만 좀 성적이 낮았거든. 그래서 영어만 한 등급 올리면 중앙대도 갈 수 있다 이랬었는데 재수. 결론은 재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친구가 원래 화학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세특을 다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놨어. 이 친구가 한 2.2등급 정도 됐거든요. 2학년 2학기 다 쳐갖고. 이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3학년이 됐을 때 일단 영어가 5등급이 나왔어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얘가. 그런데다가 얘가 진로를 바꿨어요. 화학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특을 다 이걸로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종을 못 쓰는 거야. 학종이 안 돼. 왜냐면 이거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학종 불가능. 그럼 내신으로 이제 어쨌든 그럼 수시로 가려면 교과를 써야 돼. 교과를 써야 되는데 이제 서울교대는 당연히 2.15는 못 가요. 서울교대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춘천교대를 이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춘천교대랑 이제 제주교대. 어쨌든 교대는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딜 나오든 간에. 어차피 나오기만 하면 뭐 초등교사 할 수 있으니까 초등이면 별로 안 어렵거든. 그래서 춘천교대, 제주교대가 이제 그 전년도 컷을 보니까 딱 2.2였어요. 교과가. 그래서 수시 지원을 했죠. 1차 합격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최저만 맞추면 돼. 근데 수능이 어려웠잖아 이번에.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춰갖고 교대를 다 떨어졌어요. 교대를 다 떨어졌고 그래서 정시로 이제 원래 이제 교대가 다 나군에 있거든요. 정시 나군에. 그래서 나군에 이제 교대 이제 한 군데밖에 못 쓰니까 이제 춘천교대를 썼는데 정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진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교대로 갈 거였다면 합종으로 아마 한 방에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성적도 되게 잘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제가 토요일 날에 우리 졸업생 친구들 이제 2명이랑 내가 술 한잔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내가 데려가고 술 한잔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 공부를 거의 지금 한 8개월을 안 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재수를 하는데 이제 뭐 이번 3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뭐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이걸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예정이다. 근데 일단 내신 성적이 그래도 3학년 때는 이제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이제 1, 2학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잖아. 어차피 뭐 차등 적용 되는 것도 아니니까 1, 2학년 성적이 좋았으니까 일단은 수시 쪽을 좀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저 맞추기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영어잖아요. 영어. 최저 맞추기 제일 수월한 과목.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급이 근데 잘 안 나오는 거야. 막 4, 5등급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막한 거야. 지금 이 친구 입장에서는 단어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막 얘가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졸업생 불러다가 이제 막 술 마시면서 상담해주고 그랬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온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또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저는 진로 설정 그리고 어떤 이제 전략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성적이겠죠. 성적은 이제 그 약간 기초를 다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적이 좋을수록 당연히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좀 확고한 진로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겠죠. 우리 이번에 졸업한 이제 그 지웅이라는 남학생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이제 썼고 정시로 아마 합격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으로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대 철학과랑 연대 경영학과를 썼거든요. 둘 다 합격할 것 같아요. 일단 수능을 겁나 잘 봤어요. 수능을 겁나 잘 봐갖고 거의 5, 1등급이에요. 영어만 2등급이었어. 영어만 2등급이었고 영어가 좀 어려웠으니까 대부분 1등급을 받아갖고 너무 잘 봤더라고 시험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지훈 쌤이랑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했나봐요. 지웅이랑 이렇게 몇 명 이제 그 졸업생들이랑.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했대요. 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2월 초에 나오는데 뭐 서울대 잘 가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잘 갔어요 이번에 졸업생들. 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어떻게든 다 가잖아요. 어떻게 다 갑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2학년 1학기 성적 토대를 잘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항상 여러분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셔야죠. 네. 일단 성적 잘 받으면 장땡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정시를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수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일단 수시를 생각한다면 영어 성적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퍼센테이지가 뭐 최소 25%거든요. 최소 과에 상관없이. 문과 계열, 특히 경영학이나 이런 계열은요, 수학보다 영어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숭실대라든가 뭐 경희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은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계열을 갈 건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성도 사실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입시 자료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제가. 근데 내가 그 입시 자료 책을 만들었는데 집에다 두고 왔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이제 내년 입시, 그러니까 올해 입시랑 또 내년 입시는 또 달라지거든요. 매년 바뀌어요. 원래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 자료집으로는 이제 여러분에게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틀 자체가 바뀌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비슷해요. 거시적인 틀은 이 세부적인 사항들만 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인서울 기준입니다. 인서울이나 아니면 특정 이제 뭐 교대나 이런 거, 그거를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릴까? 파일이 있긴 있는데 통합본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통합본이 여기에 없어요. 통합본은 내가 그때 출력만 해갖고 어디 보자. 이건 이제 대학별로 내가 해놓은 거라서 대학별로 해놓은 거 말고 학종을 준비하는 거면은 이쪽이 나으려나? 뭐가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1번부터 여기 하단에 여기가 몇 번이냐? 20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 20번 정도까지, 22번까지 있네요. 22번까지 이게 다 계열이에요. 계열, 과. 그럼 아래 이제 이렇게 이 깨알 같은 글씨 나와 있죠. 여기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그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 세특에서 보는 키워드 모음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키워드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그 키워드 모음집이에요. 계열별로.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전기 전자 분야다. 그러면 뭐 5G, AI, 사물인터넷, IoT, LED, 정보망, VR, 개통, 광통신, 기기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생기부나 이런데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요거에 관련된 키워드로 했고 내가 이거에 관련된 과를 지망을 해야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학종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우리 단톡방에 보내줄게요. 네. 뭐 저한테 이제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주세요. 농담이고 이게 요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단톡방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아니 지금 보지 말고 이따 봐 행복해. 보내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프리뷰인데 이거는 뭐 그거예요. 어떤 학교에 뭐 면접이 있다 없다, 학종은 어떻게 된다, 뭐 최저가 있냐 없냐, 최저가 있다면 얼마나 되냐, 막 그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싹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은데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참 깜빡할 뻔했다. 어제 그 우리 월수금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 화목토반 여러분들도요 이번 주까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계열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망하는 계열이겠죠. 잠깐만요. 어디냐? 여러분이 지망하는 계열, 그러니까 학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지망하는 대학교, 요거를 좀 작성해서 쌤 개인톡으로 좀 전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그 대학 입학 전형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고 제가 책자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세부적인 틀은 좀 다르지만 거시적인 틀은 이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당장 니네가 원하는 학과나 계열이 있을 텐데 당장 그 학교에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뭘 보는지, 그리고 과목을 뭘 보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니네.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기가를 공부해야 되나?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나? 모르잖아 니네. 정보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알려주겠다고. 그냥 알려줄게. 공짜로 알려줄게.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거를 보내주시고 만약에 면담을 하고 싶다면 면담을 요청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면담을 요청할 거면요 제가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비어있는 시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빈 시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정해서 면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셔갖고 만약에 이런 입시에 관련된 뭐 면담을 좀 하고 싶다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면담을 원할 때 여러분께서 작년 그 1년 성적 있죠? 국영수과사 전 과목 다 있는 성적표를 들고 오신다면 제가 좀 더 좀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는 분만 굳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저기 강남에 입시 컨설팅 받으러 가셔도 돼요. 1시간에 50만 원입니다. 상담하는데. 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입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 아이, 중요한 거였으니까. 네. 일단 숙제 말해줄게요. 그때 서영이는 유아교육 쪽 간다 얘기했었고, 그다음 태영이가 어디 있어? 아 맞죠. 그리고 하빈이는 어느 쪽? 저는 등급은 아 생명공학 쪽. 그다음에 수연이는 등급을 좀 낮대고 그래? 등급만 보는 거죠. 건축. 그다음에 번우는 넌 탈락. 넌 상담 신청하지 마. 도영이는 없어? 그럼 대학 안 가면 되겠네. 없는데 못 오러 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다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안 가면 되지. 뭐하러 아무 생각 없는데 생각하고. 자, 오늘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145쪽까지 했었죠? 146부터 얼마나 내줄까?
사실상 뒤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냥 다 실컷 내면 되는데 뒤에 문제풀이만 나와. 뭐가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실전 모의고사가 5회거든요. 근데 한 회에 4문제야. 그러면 5, 4, 20이니까 20문제잖아. 다음 시간에 이걸 다 풀자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풀고 해설하지 뭐. 숙제가 답변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응? 아니요 숙제는 153까지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파트는 수업 시간에 하자고. 자 그러면요 146에서 153까지 일단 공통되는 사항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고 채점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법상의 근거나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제가 별도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47, 149는 해석이 좀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147쪽이랑 149쪽은 여기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좀 할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종합형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153쪽이거든요. 6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3쪽은 법상의 근거를 좀 추가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